안녕하세요. 잠잠도시의 트레이너 정수영 코치입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24일부로 저 정수영 코치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은 체육계열 학위가 필요한 그런 자격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입장벽이 조금 높고 합격률도 낮은 편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하자마자 여러가지 준비 과정에 대한 이슈들이나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이 저한테 많이 날아와서 제가 여러 리뷰 관련된 그리고 Q&A 관련된 무료 교육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무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그냥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발표 형식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필기부터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까지 제가 가졌던 애로사항들이나 혹은 제가 준비했던 꿀팁들 한번 나누면서 영상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을 따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자격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건강운동관리사 후기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꿀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잠도시의 트레이너 정수영 코치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 후기, 필기부터 연수,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의 현 주소까지 한번 알려주는 영상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첨부를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건강운동관리사 필기부터 시작해서 실기, 연수, 그리고 현 주소 및 의견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운동관리사 필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2020년도에 필기와 실기를 합격을 했고 2021년에 연수를 들었습니다. 2020년 준비는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첫 시험은 6월 말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은 특이 케이스인 게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자꾸 연기가 돼서 문제가 생겼던 한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2월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제 후배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는데 스터디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책임감 소재를 많이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록을 남겨두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목 정리도 시도를 했지만 제 시험 준비하는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4월이랑 8월에 2번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건강운동관리사를 계속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언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코로나 대사태였고, 저는 현장에서 피트니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 전문성을 쌓아 올리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 공고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해서 10월 정도에 필기시험을 받고 8과목을 550점, 합격 컷이 평균 60점에 꽈락이 40점인데 평균 60점대 중후반을 맞았고 꽈락한 과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꽈락에 근접한 과목도 없었고요. 준비 과정 상에서는 저는 ACSM 가이드라인 한 권으로 끝내기, 그리고 기출문제를 받고 ACSM 가이드라인은 참고하는 수준에서 봤습니다. 거의 한 권으로 끝내기를 받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 정리를 하면서 꼼꼼히 마치 수능 공부를 하듯이 유형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보기를 다 외우고 암기하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내기에 나오는 문제들도 무리 없이 풀고 이것과 관련된 이론을 어느 정도 읊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건강운동관리사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 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 저는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를 나왔고 4년 동안 건강운동관리사 공부를 어느 정도 학교에서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베이스가 다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험을 위한 공부 팁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건강운동관리사 과목들을 하나하나 전공 공부처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운동관리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그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해부학, 생리학, 손상학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이나 저희 동아리 이름을 적어놨는데 맵스 스터디를 들었다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베이스가 없다고 하면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도 좋고, 혹은 만약에 미리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한 권으로 끝내기, 그리고 기출문제에 있는 그런 보기나 문제들의 이론만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운동 처방론, 운동 부하검사, 건강 체력평가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무작정 암기에서는 합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공통 부분 암기, 그러니까 질병별로 좀 비슷한 느낌들이 드는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암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좋고, 그리고 무작정 암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두 개 양분해서 뭐 예를 들면 절대적인 부분, 상대적인 부분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나 상대적인 부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인 부분이나 상대적인 부분 중에 더 적은 숫자인 것을 외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절대적인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병태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암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히려 질환을 이해했을 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풀기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한 권으로 끝내기 있지 않은 보기들이 등장을 했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보기만 외우고 그 부분만 알고 있었다면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를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체험 및 학습, 그리고 원체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고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목별 팁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시험장 가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결국 결정 짓는 건 시험이고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수능처럼 시험을 한 번에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험표랑 신분증 집에서부터 잘 챙겨 주시고요. 이게 없으면 괜히 불안해져서 시험을 볼 때 너무 각성 상태가 많이 올라가 시험을 보기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죽지 않는 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인강도 듣지 않았고 주변에 이런 건강운동관리사 무료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인강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베이스가 다르면 인강을 들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강에서는 여러 자료도 나눠주고 뭐 암기 팁들도 줄 테니까요. 하지만 옆에 많이 쌓여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그 자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심플하게 준비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아무리 일찍 와도 1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 그 자료를 다 보기는 너무 힘들고 오히려 난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내용, 애매한 내용 그 정도만 딱 준비해서 가져가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시험의 목적은 합격입니다. 100점 맞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80점, 100점 맞는다는 각오로 하지만 항상 60점 턱걸이를 목표로 모르는 거 빨리 넘어가서 아는 내용 빡빡빡 풀고 그 다음 돌아와서 모르는 내용 다시 많이 만져보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느낀 점은 약간은 지저분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문제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시험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답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한 자릿대 퍼센트, 2020년도 필기가 19%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난이도 기준으로 기출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은 30%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난이도 기준보다는 고난이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약간은 시험 준비를 하는데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강운동관리사를 그냥 좋으니까 학사 졸업을 했을 때, 뭐 석사 졸업을 했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니까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기회비용이 큽니다. 1년에 일단 한번 보고요. 생각보다 지금 업종에 따라서 힘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자격,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자격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공부할 것이 많고 건운사에서만,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피트니스 필드에 있거나 다른 운동지도 필드에 있을 때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다른 공부도 너무 많아요. 건강운동관리사에 1년 이상을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공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 큰 자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기는 준비 과정에선 저는 국민체력 100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스페셜 테스트,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내기는 필기, 실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받은 것들, 그리고 카페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페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 친구들과 같이 연습도 했었고, 국민체력백은 혼자 연습을 했으며, 좀 거리나 방식 같은 것도 꼼꼼히 조금 공부를 했었고요. 스페셜 테스트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싹 훑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험장 가시면은 시험 형식이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방 3개를 가서 저는 각각 실기한 문제, 구술한 문제를 쳤고, 각각 방에 교수님들이 여러 분 앉아 계셨어요. 실기 내용으로는 국민체력백 관련된 테스트들, 스페셜 테스트,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을 한 개씩 했고, 구술로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을 설명하여라, 이런 것과 같은 트레이닝 설명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것들은 거의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라 크게 어렵지 않았고,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팁을 드리자면, 합격 후기들을 봤을 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몰라도 다른 거를 뱉고 다른 실기 동작들을 하는 것이 뭔가 더 점수를 높게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했을 때 조금 더 점수 기준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다면 비슷한 테스트들이라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험 합격에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연수입니다. 연수를 봤을 때는 일단은 일반 연수와 현장 실습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온라인 연수를 들었고, 대면 연수 시에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연수원 것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각각 연수원마다 공지되는 시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해야 될 과제 등과 이런 것들은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수원들에서 먼저 공지가 났다고 한다면 그 공지를 들은 다른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이런 절차들을 미리 확인해 두고 제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스케줄 변동이 많고 우리는 10% 정도의 결석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 일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결석을 이미 계획을 해놨다거나 만약에 수업이 없는 주간에 이미 결석을 계획을 해놨는데 수업이 생기면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으니 이분들도 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 대면 시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온라인 때는 소논문 형식으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표절하면 힘들어지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확인해서 본인이 직접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현장 실습 팁을 좀 드리자면 실습 기간을 미리 구해두면 좋습니다. 가짜로 하면 당연히 불이익이 가고요. 검사가 들어가니까요. 잘 확인을 하시고 미리 구해두세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시기라 실습 기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면 피트니스 2시간, 그리고 병의원은 6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실습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나 빠지는 거나 현장 실습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할 땐 한 번에 확실하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건강운동관리사 현 주소 및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병원에서만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지, 다른 팀이나 피트니스 쪽으로 운동 지도자로 나간다 하면 아직 큰 우대사항은 없어요. 피트니스에서는 실제로 고객님들이 알아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회원님들이 그 자격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 혹은 뭐 강의나 교육을 한다면 조금 우대가 되거나 지금 저처럼 이런 영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살짝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건강운동관리사는 아직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과의 연결성은 제가 시험을 공부해본 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CSCS라고 하는 해외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건강운동관리사도 취득을 해봤을 때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과 운동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피트니스 영역도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트니스 영역에서 건강운동관리사 관련 공부를 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성 함양이나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글쎄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기회비용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과 현 주소를 갖고 있는 이 자격, 무작정 따시는 게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취득했을 때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할 생각을 하시고 취득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이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서 건강운동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인식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필기, 실기, 연수, 그리고 현 주소 및 제 의견까지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리는 이유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건강운동관리사의 가치 증진 및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일단은 후기 자체는 시험 위주로 설명을 했지만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을 한 이후에 우리의 활동이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운동관리사를 더 보람있고 그리고 멋있는 직업으로 만들 건지 그것들은 취득자의 노력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제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대답 그리고 답변을 드릴 테니 연락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후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잠자는 도시의 트레이너 정수용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